KBS가 현장 취재한 캄보디아 범죄단지 3곳 가운데 한 곳을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커다란 철문 앞에 경찰 차량이 잇따라 도착하고 무장을 한 경찰관들이 범죄단지 안으로 진입합니다.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망고단지. 어림잡아 100여 명의 조직원들이 건물 사이에 나와 있고 일부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단지 밖 주차장에는 경찰들이 다시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KBS가 망고단지 등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3곳을 폭로한 영상 때문에 경찰이 급습에 나섰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망고단지는 납치 고문과 사이버 사기가 벌어지는 거대한 범죄단지로 KBS의 보도로 실체가 드러난 3곳 중 하나입니다. 3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내도록 맞았어. 그냥 계단에서 덜컹 하는 소리만 하면 무서웠지. 보도 이후 현지 경찰이 우리 대사관에 한국인 납치 감금과 관련한 수사 협조 요청을 했고 대사관은 한국인 납치 신고가 들어왔던 범죄단지 위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현지 경찰이 망고단지를 급습해 검거 작전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화면전에서 뭐 망고가 지금 선일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경찰이 망고단지를 급습하자 망고단지 인근의 태자단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이 단지를 떠나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렇게 현지 경찰의 급습으로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된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이 단지 안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한국인들은 왜 납치되는 건지 이 문제 취재한 이원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곳, 캄보디아의 이 단지,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앞서 보신 범죄단지 이곳에서 한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납치와 고문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소 자극적이긴 한데 범죄 심각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정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신 건 납치된 한국인을 포함해서 2,0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을 한 영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만난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수갑 차고 삼단봉으로 두드려 맞고 뼈가 빠졌는데 그 뼈를 계속 일부러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에요. 아, 정말 참혹한데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캄보디아의 어디입니까? 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있는 거대한 범죄 단지인데요. 네. 저희가 국정원과의 협업을 토대로 확인한 곳만 3군데였는데 모두 한국인 납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태자단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담벼락이 높고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죠. 무장경비들이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찍은 다른 단지 모습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프놈펜 외곽에 있는 곳이고요. 조직원들은 여기를 원구단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이런 단지들의 공통점은 그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범죄 도시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곳이 어떤 곳이길래 지금 고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같은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곳인데요. 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 영상인데 휴대전화 수십 대랑 컴퓨터 수십 대가 깔려 있고 조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게 전부 다 사기, 그러니까 사기 범죄,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일종의 해외 취업 사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쉬운 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SNS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납치될 뻔했다가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탈출한 청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들 차도 잘못 타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돈을 잘 버는 분. 네, 처음엔 이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확 바뀌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통장입니다. 네. 통장까지 내어드리지만 현재 금액가 150만 원씩 더 들어간다. 아니 지금 통장을 요구하는데 이 통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이들의 범죄 대상에 우리 국민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네.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걸 해서 돈을 뜯어내면은 그걸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해외 계좌로 보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또 최근엔 비대면 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계좌를 열 수 있다 보니까 또 범행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한국에서 이런 통장주들을 찾아서 해외로 연결해주는 모집책한테 텔레그램으로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직접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답이 돌아왔고 네.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호텔에서 쉬다 오는 일이다 이러면서 바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실상은 전혀 다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 리포터에서 보면 이제 경찰이 그 단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범죄 조직과 현지 경찰의 유착 관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들으셨던 피해자 A 씨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이 범죄 조직이랑 합의하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영이 있었던 일을 한국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캄보디아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로 가지 않게 막는 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전체를 여행 제한 구역으로 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들까지 모두 막아버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인터뷰한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면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If you just try and send a police unit and close down a compound, you will never address the issue in full. Whenever a country started to increase like law enforcement pressure or criminal justice pressure, the criminals would basically just pack up their operation and move somewhere else.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